내 이름은 지훈입니다. 저는 36살이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수지는 33살이고 우리는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안정감이 가장 큰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안정감이 지루함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뉴스를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지훈, 이거 봐봐. 그녀가 호기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단순히 평범한 저녁 모임을 가지는 친구들로만 생각했던 그룹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직설적이면서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음번엔 색다른 걸 해보는 게 어때? 커플 교환의 밤? 한번 우리의 한계를 시험해보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놀란 채로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농담하는 줄 알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진심이야? 저는 가볍게 물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불꽃 같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흥미로울지도 몰라. 그냥 분위기만 바꿔보는 거야. 꼭 심각하게 갈 필요는 없어, 지훈. 그냥 게임이고 경험일 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 생각은 저를 겁먹게 했습니다. 저는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 일, 제 일상, 제 삶은 항상 신중하게 계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할까? 거의 도전하듯이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손에 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만 하자. 다음 주에 우리는 파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파티는 경기도 교외의 한 넓은 집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무도 이웃이나 호기심 많은 눈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집은 항상 모임에서 조금 더 대담했던 태석과 민지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곳곳에 놓인 촛불, 그리고 배경에 부드러운 연주 음악. 다른 커플들은 이미 와 있었고 모두 우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급 파티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검은색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은밀히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나는 당신하고만 있어.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저를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어색함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최자인 태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우리에게 음료를 건넸습니다. 와줘서 정말 기뻐요. 그는 너무나도 따뜻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자유의 밤이고 어떤 판단도 없을 겁니다. 수지는 이미 와인을 마시며 몇 년간 알고 지냈던 다른 커플인 현우와 그의 아내 나라에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이거 참 새로운 경험이지 않나요? 현우는 숨죽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애가 나를 설득해서 오게 됐어요. 나라에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약간의 스릴은 누구에게나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제 생각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상황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전기가 흐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태석은 모든 이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방 중앙에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민지가 있었는데 둘 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그는 부드럽게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자유롭게 춤을 추고 파트너를 교환하세요. 단, 그냥 지켜보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강요는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웃었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 공모하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우린 그냥 보기만 하자. 그녀는 우리가 합의했던 대로 속삭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커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우와 나라애가 태석과 민지와 파트너를 교환하며 느리고 계산된 움직임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제 옆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다른 빛을 발견했습니다. 춤 한 곡만?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누구랑?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나이가 좀 있어 보였지만 은발머리에 세련된 자세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춤 한 곡이면 돼. 저는 질투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준호와 함께 춤을 추러 가는 동안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나라였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우리도 즐겨볼까요? 그냥 춤일 뿐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수진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가볍게 춤을 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까운 거리에는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는 모습, 두 사람이 주고받는 미소를 보며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지훈, 긴장 좀 푸세요. 나라애가 제 긴장을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당신 거잖아요. 그냥 게임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몇 분 후 음악이 멈추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전보다 더 가까워진 듯 보였습니다. 수진이 제 옆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냥 춤이었어. 그녀는 제가 걱정하고 있음을 느낀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을 한번 열면 다시 닫기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진 것을 눈치챈 태석은 옆방에서 커플들이 파트너를 바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로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수지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볼래요? 그녀가 거의 도전하듯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옆방으로 갔고 그곳에는 카드 게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각 카드는 커플들에게 질문이나 재미있는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준호 옆에 앉게 되었고 그것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태석의 아내인 민지는 제 옆에 앉아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진행될수록 과제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수진이 한 장의 카드를 뽑았고 그것은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키스하세요. 방은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잠깐 보더니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게임이야, 지훈.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 심장은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준호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것은 저를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싶게 만들면서도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알고 싶게 만드는 모순된 감정에 빠뜨렸습니다. 자, 수진 씨. 준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며 그 순간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고 다시 한번 제게 무언가를 말하기를 바라는 듯 바라보았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느리고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자신의 입술을 준호에게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키스는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나도 빠르게 뛰어서 귀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방 안은 웃음과 박수로 폭발했는데 마치 그 순간이 단순히 평범한 파티의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뭔가가 변했습니다. 수진이 몸을 떼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눈은 살짝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으로 돌아와 속삭였습니다. 그냥 게임일 뿐이야, 지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안에서는 어떤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질투였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욕망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그녀를 보는 것은 제 안에서 제가 몰랐던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태석은 몇몇 커플들을 위층의 좀 더 개인적인 공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뢰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몇몇 커플이 올라가 있었고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느슨하고 허용적이었습니다. 그곳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서로 원한다면 함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올라갈까? 수진이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 안에서 깨어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호기심, 열정, 자유로움. 가자. 저는 목이 잠긴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고 제 손은 긴장으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개인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너무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각자가 가장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제 손을 잡아 이끌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그의 아내 연희가 우리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고 성숙한 매력과 주목을 요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연희가 살짝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느끼는 것보다 더 단호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수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고 그것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마치 방 안에 그녀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긴장하게 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연희가 가볍게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훈 씨. 오늘 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날이니까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은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다시 수진을 바라보니 그녀가 준호와 이야기하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자유롭고 가벼운 느낌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믿죠, 그렇죠? 연희가 물었습니다. 믿어요.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그리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달콤하고 매혹적인 향수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제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고 준호는 수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그 선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인 때문인지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밤새 쌓인 긴장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주변 세계가 점점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대화에 완전히 몰입한 듯 보였고 연희는 여전히 제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었으며 그녀의 손길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긴장되세요? 그녀가 거의 장난스럽게 묻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준호가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따라갔고 저는 그들이 문을 지나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아니면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제 곁에 있는 연희의 존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듯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그럴 수 있어요. 연희는 제 손을 잡았고 그녀의 따뜻한 손가락이 제 손 사이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저를 응시하며 어두운 눈빛으로 강렬하게 마주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고 비록 잠시뿐이었지만 제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붉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제 다리를 스쳤습니다. 응, 지훈. 모든 게 완벽해. 수지는 제 옆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얼굴은 붉었으며 눈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풀려난 듯 했는데 그것은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곧 뒤따라 들어와 연희 옆에 자리를 잡았고 연희는 여전히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넷 사이의 침묵은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손을 제 손과 맞잡았습니다. 괜찮아, 지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전에 본 적 없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욕망, 그리고 그녀가 밖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한 어두운 호기심 사이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연희는 제 망설임을 눈치채고 거의 도발하듯 그녀의 손을 제 팔을 따라 천천히 내렸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잃어야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단지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손에 잡힐 듯 했지만 아무도 먼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의지와 한계의 게임이었고 우리 네 사람 모두 그 안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더 어떠세요? 준호가 침묵을 깨며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동의했고 그는 다시 수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함께 방을 나서는 것을 바라보며 몸이 굳었습니다. 연희는 조금 더 제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향수가 제 감각을 감쌌습니다.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뭘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그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어요. 아마 당신이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당신은요? 무엇을 발견하고 있나요? 그 말은 제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게임이나 장난 이상의 무언가가요. 수지는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 넘쳐 보였고 자신감이 넘치며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깨웠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를 뒤로 한 채 방을 나섰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따라 뒷마당 베란다로 걸어갔고 차가운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수지는 정원에 앉아 있었고 준호가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고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고 진솔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제 안에서 커져갔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욕망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진이 제 방향을 바라보았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는 도전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준호도 제 존재를 알아차렸고 예의 바르게 자리를 비우며 수진을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심장은 목까지 차오를 듣뛰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화났어?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지훈,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녀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보고 싶어 했죠. 그렇지 않아? 내가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당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고 싶었잖아. 그녀의 말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그런 수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생동감 넘치고 자유로운 모습의 그녀를요. 제 어두운 일부는 우리 둘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면을 벗고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입술은 거의 제 입술에 닿을 듯 했습니다. 나는 당신 거예요, 지훈. 하지만 당신이 나를 얻으려면 자격을 가져야 해요. 아직도 날 원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 질문은 천둥처럼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 오늘 밤 내내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우리 둘을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언제나 저는 대답하며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강렬함으로 그녀를 키스했습니다. 그 새벽 우리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수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차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밤의 순간들을 되새기느라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기 전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해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질투나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부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누구였는지를 다시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너무 멀리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의 경험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에게서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한계를 넘어서야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이해할 수 있는 법이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사랑과 욕망이 어떤 게임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너무 멀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우리가 함께라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